제일 처음 블록체인을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을 시작했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처음 본 거는 네. 2011년 정도에서 제가 이제 구독하던 어떤 사이먼 블랙이라는 또 친구가 써서 한번 보다가 알아보니까 이제 뭐 서베이 같은 거 하면은 막 몇 개씩 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코인이라고 하니까 돈인가 보구나. 그래서 서베이 하려다가 뭐 자꾸 지갑 다운받아라 그러고 바이러스 옮길 것 같아서 안 하고 까먹고 있다가 2013년쯤에 아시는 분이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그때 가격이 꽤 많이 올라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씩 사면서 알게 됐죠. 다시 한번 2011년으로 돌아간다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서베이를 수천 번 했겠죠. 그때 그러면 서비를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어요. 아니 했는데 해서 네. 몇 개를 준대요. 네. 근데 지갑을 다운받으라고. 근데 거기서 막혔구나. 그래도 그러니까 2013년.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떨어진 지갑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나쁜 사용자 경험을 가진 지갑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요새 문송합니다라는 컨텐츠로 막 지갑 이런 거 다 이제 배우고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 때 만들어진 지갑은 좀 잃을 가능성도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해킹에도 취약하고 그때 그 지갑 보관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 기억하기에 2011년에는 일단은 너무 그냥 이상한 프로그램이 네. 생겼었고 그 다운을 받으라고 할 때 뭐 제가 컴퓨터를 전공한 게 아니어서 컴퓨터 공학을 한 게 아니어서 뭘 이렇게 그 당시 윈도우에 막 내부 파일 들어가고 이런 걸 잘 안 좋아했어요. 뭔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뭐 어디 들어가야 되고 그랬어가지고 그 무슨 키가 있는 그 파일을 어디다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2011년은 2013년에는 그러면 그때는 시작을 하셨는지. 네, 그때 조금씩 샀죠. 그래도 2013년이면 굉장히 또 초기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을 알려준 친구한테 영상 편지 남기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한국 왔었어요. 이코노미한테 같이 와가지고 로저버 인터뷰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 그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뭐 고맙다 해야 되죠. 고맙다 해야 되죠. 저 같으면 진짜 맨날 고기 사줄 것 같은데? 근데 막 완전 몰랐던 걸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너 이거 요새 많이 뜨던데 알아? 그러니까 그때도 기사가 났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먼저 돈을 넣었다고 하니 나 저도 따라서 조금씩 넣기 시작한 거라서 고마운 분이죠. 네.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나중에 미국 갈 때 한번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면 그 친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컴퓨터 전공 안 하셨다고 했는데 펜부시가 이제 VC 그리고 RC를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뭔가 경영 쪽도 했을 것 같은데. 전 전공 간호학과였고 간호학과요? 경영을 주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간호학에서 블록체인으로 왔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데 처음에는 그러면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을 가셨던 건가요? 간호사가 돼야지 하고 간호학과를 간 건 아니었고 네. 간호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는 이제 간호학교 가서 그긴 한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부모님이 이제 비싼 외국 학비를 내주고 계셨고 저는 학교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학교에서 시험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굉장히 못했고 공부도 약했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항상 다른 데 있었거든요. 경제에 관심 많았고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 공부의 영역으로서의 막 성경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봤고요. 제가 또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해야 되는 거 빼고 다 관심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 빼고 그 외에. 그리고 막 이제 경영을 하려고 처음에 경영 지원을 해서 수업을 듣는데 경제학 같은 걸 듣는데
그냥 교수님들도 책 읽는 것 같고 그냥 책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그냥 강의하는 것 같고. 예, 뭔가 이렇게 지식이나 굉장히 큰 소양을 제가 이 큰 돈을 주고 얻는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책은 뭐 저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대학에서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간 낭비니까 관심 있는 것에 스스로 공부하고 그 간호학과는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 라이센스가 안 받아주는 거니까. 네. 이 학비를 어떤 유형의 가치로 바꿀 만한 동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간호학과를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간호학과 나왔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만나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안 만났어도 간호사가 되었어요. 정찬 대표님의 이력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깨 분들 막 거기다가 IT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분들 많으신데 간호학에서 코인 플러그 또 펜부시 R3 피넥터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었었나요 그때? 저는 뭔가를 할 때 어떤 비전을 둔다거나 목표나 목적을 두고는 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눈앞에 있는 거에서 가장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를 선택해서 그 옵션 중에 선택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고 뭔가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꾸려야겠다 저기 멋있는 비전을 달려가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팬부시도 뭐 일하니까 중국어 공부할 겸 가서 일한 거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랑 R3에서도 제가 막 R3에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행들이 한국 은행들이 R3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R3가 거절했다라는 오보가 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정을 해줘야겠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정정하려고 알려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업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다가오는지 않고 정말 정찬 대표님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예를 들면 펜부시 같은 경우도 나 중국어 배우고 싶어서 중국 가고 싶다 했는데 이제 됐고 R3 같은 경우도 정말 그냥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알려졌다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오퍼들이 들어왔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것처럼 정말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잘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피닉트 하고 있는 일도 즐거워서 재밌어서 하고 있으신 거죠? 네. 또 백종찬 대표님 하면은 세계 최대 컨퍼런스로 이번에 성공리에 막을 내린 디코노미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진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컨퍼런스 중에 세계적으로 이름도 알리고 제일 잘 된 컨퍼런스인데 디코노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 디코노미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그냥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고요. 뭔가 되게 좋은 컨퍼런스나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 하나 있었고 되게 혼탁해요. 이쪽이 굉장히 혼탁해서 네. 정작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물론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블록체인 산업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맞아요. 개인들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서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외국인이 와서 나 RCO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이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이 장벽에 대한 수준을 좀 높이고 싶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발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것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인데 나이브한 어떤 사명감 비슷한 것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비트코인 캐시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로저버와도 되게 재밌는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비트코인 캐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비전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비트코인 비전과 동일하다고 보고 지금 비트코인 코어의 비전과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비전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가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사토시 나카모토가의 비전이 틀렸거나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이 맞았거나 그 두 개의 답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지향하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니까 비트코인 코어에 집중을 한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에 있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이 아마 또 맞을 거다라는 의견의 차이인 거죠. 뭐가 틀리고 맞다라기보다는 의견의 차이에서 어떤 철학적 관점이나 기술적 관점에서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전제한 그 비전이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가서 지금 비트코인의 형태보다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는 거죠. 네. 또 진짜 디코노미가 정말 대단한 게 데이비드 차움, 비탈릭, 로저버 이렇게 정말 업계에서 내로를 하는 분들이 연사료를 안 받고 오셨다고 제가 알았어요. 디코노미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사료를 받지 않고 오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데이비드 차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디코노미의 정신 또는 가치관을 보고 왔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멋있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연사료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물론 신분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때 아시다시피 비탈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자본가고 로저버도 마찬가지고 수천억이 있는 사람한테 몇백만 원 준다고 해서 설득이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연사료는 애초에 필요 없었던 거고 컨퍼런스를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했던 거는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데이비드 차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앞으로 디코노미의 계획 같은 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년보다는 규모는 커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디코노미는 연례 행사도 있겠지만 아마 소규모로 이제 해외에서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열릴지 안 열릴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테마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연례 행사는 최대한 많은 충돌되는 아이디어, 다른 개념, 동일한 개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테마와 개념들을 모으는 그런 좀 연례 행사처럼 되고 싶고 그 사이사이에는 조금 어딘가 집중할 수 있는 뭐 규제면 규제, 기술이면 기술 좀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파리로 가는 거 되게 멋있겠다. 파리에서 지내는 때 꼭 저를 초대해 주세요. 네. 제가 네, 약속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 관심 있으시다가 최근에 퍼블릭 쪽에도 관심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심은 항상 둘 다 가지고 있고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동시에 성장하는 거고 충돌되는 개념도 분명히 아니고 그래서 산업이 그렇게 명확히 바이너리처럼 나뉘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R3에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R3도 피넥터도 마찬가지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이제 퍼미션 블록체인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쪽에 많이 인볼브가 돼 있다가 이제는 조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생각이 좀 많이 열려서 그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념과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란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permissionless 블록체인과 permissioned 블록체인으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되게 모호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의 영역을 permission이라고 볼 것인가 단순히 노드의 참여를 허가 주는 거에 대해서 permission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뭐 트랜잭션 하는 권한에 대해서 permission이라 줄 것인가
노드 참여가 퍼미션이 아니라면 뭐 투표를 한다면은 그 투표의 권한을 또 누구한테 주고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구별이 되게 안 가는데 그냥 정의를 하자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냥 어느 누구나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제가 채굴을 하고 싶으면 그냥 채굴기를 사서 전기에 꽂아서 인터넷 연결하면 채굴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그냥 다운받아서 사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공개되어 있어요. 어느 중앙 주체나 뭐 분산 주체든 중앙 주체든 어느 주체한테 이거를 사용 또는 검증 어떤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특히 금융기관은 규제 기관이고 규제 산업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혹시나 비트코인처럼 뭐 익명의 컴퓨터 어딘지도 모르는 익명의 컴퓨터 가져간다거나, 또는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금융사 간의 거래에 제3자가 그 금융거래를 볼 수 있는 기밀성이 없다거나 보면 안 되는 그 기밀성이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퍼포먼스 면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은 수천만 건의 트랜잭션이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탈중앙화되고 분산된 환경에서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좀 제한된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안 좋은 말은 뭐냐면 뭔가 어떤 한 주체가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블록체인은 아주 무용지물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신뢰 바운더리 안에서 스스로 다 신뢰하고 있는데 나 혼자 블록체인 쓰는 건 그냥 비효율적인 분산 DB 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이해관계가 다른 또는 경쟁사나 거래 상대방이 서로 신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어떤 데이터의 확신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분산이 되어 있지만 이 네트워크 참여를 하려면 누군가의 허가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중은행 5개가 컨소시엄을 이루면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있거나 허가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한된 형태 또는 허가가 되는 형태라 그래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퍼미션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1세대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초기부터 업계에 있으셨는데, 백종찬 대표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란? 이거는 사실은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네. 근데 그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섣불리 예측하지 말아라 거든요. 나의 논리는 내 논리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전 다른 논리들이 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도 제가 블록체인은 이거야 라고 정의해버리는 순간 다른 정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특히 이렇게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산업에서 무언가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오만한 일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굳이 정의를 해보면은 저는 관점 차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무엇을 원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거는 3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냥 단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블록체인. 되게 어떻게 보면 공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록은 트랜잭션의 조합이잖아요. 그리고 그 블록과 블록을 잇는 체인인 거고, 트랜잭션은 비가역성을 이루죠. 위변조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가장 긴 체인이 정합성을 가져요. 그게 블록체인이야, 이래야지만 블록체인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관점이 아니라 되게 철학적이나 이념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기술에 얽매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은 무조건 탈중앙화되어야 되고 분산되어야 되고 검열 저항성을 가져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제한되면 안 되고 익명의 컴퓨터가 검증을 해야 되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성격을 가져야지만 블록체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있었던 R3 같은 경우는 당장 기관과 기업들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과 기업은 기술에 얽매여 있어도 안 돼요.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 거니까 기술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학에도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탈중앙성이니 어떤 검열 저항성이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격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규제 산업에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럼 커머스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커머스적인 관점에서 이제 R3나 기업들이 뭐라고 하냐면 블록체인은 단순히 신뢰할 수 없는 개체 간에 어떤 데이터를 확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은 한 문장으로는 이제 I know what I see is what you see. 나는 안다. 너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안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시스템이든 무슨 시스템이든 데이터가 저도 기록하고 쟤도 기록하고 중복해서 기록하고 이거를 확인하는 대조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복 기록과 대사를 없애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제거하는 기술, 원장 기술. 그래서 굳이 트랜잭션을 블록으로 형성할 필요도 없고 굳이 체인을 이룰 필요도 없고 굳이 탈중앙화되거나 굳이 분산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블록체인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중복 기록과 대사를 없애는 그냥 효율화 제거를 하는 기술이다 라고 커머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엄청 싸워요. 네가 블록체인, 이게 블록체인이야, 이건 블록체인 아니다, 저건 블록체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하기보다는 그냥 관점 차이를 이해만 하고 있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짜 신중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블록체인이라는 걸 정의를 내리는 순간 거기에 또 한계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문현답처럼 네, 또 좋은 대답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백종찬 대표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를 막 네. 비전을 제시하고 리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분명 규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안전한 규제는 꼭 생겨야 될 것 같고. 규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요새 핫한 건 토큰 이코노미잖아요. 모두가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를 해요. 네. 예전에는 모두가 플랫폼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랑 비탈릭이랑 같이 일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때 비전은 뭐였냐면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이제 탈중앙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오면 그걸 이더리움으로 막 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허브 모양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생태계가 중앙에 어떤 기축이나 기반이 되는 게 있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목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성 아이덴티티, 자기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고 레퓨테이션 시스템도 있고 뭐 트랜잭션, 뭐 거래 시스템도 있고 뭐 게임하는 것들도 있고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지금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거는 이 허브 모델에서 완전 그래프 모든 요소들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로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ICO를 통해서. 왜냐면 ICO를 하는 순간 ICO 프로젝트를 위한 코인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ERC20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플랫폼 코인과 서비스에 대한 코인이 유틸리티나 시큐리티 코인이 별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뭐 아토믹 수합 기술이라던가 또는 중앙화된 거래소든 탈중앙화된 거래소든 그걸 계속 수합해주는 거래해주는 이동성도 필요하고 그런 약간 거래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전 그래프 형태의 생태계로 또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허브 모델은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완전 그래프는 뭐 ICO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막 해가지고 토큰 발행하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사용자 경험이 좋은 거는 허브 모델이 확실히 난데 그게 기술적으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다른 거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인간 백종찬의 앞으로의 계획과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피넥터의 그냥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다른 대표이사분들하고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될 텐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건 뭐냐면 블록체인 산업, 그러니까 먼저 있다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이게 산업이 지속이 되면서 저는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발전을 하지만 근데 네. 어떤 느낌은 요새 드냐면 계속 사이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 됐던 것들이 잊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가늠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예전에 쓰였던 개념을 다시 들여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느낌도 받거든요. 물론 기술의 발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 산업이 지속된 후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랑은 사실 가치관이라던가 뭐 지적인 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랑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는 그게 너무너무 잘 맞고 굉장히 많은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저기서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저희는 되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폭풍 속에서 저는 약간 어떤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고 이런 거에만 되게 사소한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재밌게 일하는 게 제 계획이고 네. 목표는 점점 커지겠죠. 네, 정말 지금처럼 재밌는 일, 또 좋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종찬님이 걸어온 행적처럼 또 좋은 기회들, 또 좋은 일들,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뤄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정말 어깨의 얼굴 마담이자 어깨의 엄친아, 네, 그리고 행운의 사나이, 네.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언어를 굉장히 비유를 잘하세요. 언어의 마술사, 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정말 이 폭풍 같은 업계에서 정말 순수함을 지키고 계신 피넥터의 백종찬 공동대표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